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23일 미국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개선된 지표가 발표된 것에 더해서 미중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안도감이 일었기 때문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강세에 힘입어서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8일 연속 오르면서 가장 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이날 나온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일제히 개선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유로존의 6월 합성 PMI 예비치는 47.5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웃돈 수치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6월 서비스 PMI 역시 46.7로 전월 대비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판매도 늘었는데요. 16.6% 증가의 시장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 신호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도 안도감이 형성이 됐는데요. 어제 시황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피터 나바로 무역정책국장이 간밤에 했던 인터뷰를 통해서 전달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맥락이 잘못 전달됐다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해명을 했는데요.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완전히 온전하다, fully intact라고 전했습니다. 해명에 나선 것이지만 트럼프가 직접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온전하다라고 밝힌 점이 오히려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규 확진이 또다시 급증을 했고 코로나19가 진정된 것으로 평가됐던 독일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도축시설이 위치한 인구 36만 도시의 귀터슬로에 또다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다음 달부터 식당과 호텔, 영화관 등의 영업 재개 방침을 밝혀서 유럽 내 국가들에서도 상당히 엇갈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나이키와 애플에 힘입어서 상승한 다우지수, 3대 지수 가운데는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지만 그래도 0.5%의 상승폭을 붙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6,156포인트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이 만선을 쭉 지켜나가는 모습이었는데 0.74% 올랐죠. 약간은 완만한 오름폭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131포인트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43% 올라 3,131선에 거래에 마쳤고요. 이렇게 일제히 3대 지수는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이렇게 증시가 오르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한 거니까 당연히 안전 자산인 금값은 내려갈 것도 같지만 실제로 금값은 오히려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새 국제 금값은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2년 10월에 금값이 1,78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새에는 지금 선물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1,784.6달러까지 선물 시장에서 이 8년 내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 유례 없는 그 강력한 완화 정책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지난 밤사이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1,784.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미중 간의 그 관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제 나바로 국장이 미중 무역 합의 끝났다는 발언이 있자마자 국제 유가는 급락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하기도 했는데 이 유가는 이제 변동성 장세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수요에 대한 우려, 수요 회복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1.4% 내렸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현재 40.1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몇 가지 지표들, 이런 것들이 경제 회복 신호로 파악이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0.717%의 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지속적인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34% 내리면서 96.71달러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연 선거 유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전문가들에게 검사 속도를 좀 늦춰달라고 말한 내용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현지 시간 23일이죠. 현지 시간 23일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은 코로나19 검사를 늦추라는 말을 지시를 듣지 못했다면서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검사를 둔화하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고 사실 앞으로 더 많은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이러한 파우치 박사의 증언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에게는 약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면서 검사 속도 둔화를 촉구했었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예상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자들에게 농담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자신은 농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 답변을 했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항상 우리와 좋은 일을 함께 하는데 왜 이 레임스트림 미디어죠. 즉 그는 이 가치가 떨어진 매체나 미디어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냐며 비난을 했고요. 결국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였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논란에 빠져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의 행보, 그의 태도는 어떤 지지율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과연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일까요? 거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자산 시장의 거품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버블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익률 곡선 관리를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구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당분간 그 정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자산 시장에 위험한 그 손해를 끼치게 되는 버블은 형성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버블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이슈라면서 닷컴 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주택시장 버블 정도의 엄청난 버블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은 규모의 버블까지도 지금 현재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는 괜찮다면서 우리는 아주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는 연준이 단행하고 있는 이 채권 매입이 좀비 기업을 살려둠으로써 자본시장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최근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죠. 수익률 곡선 관리.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수익률 곡선 관리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눈물로 결과가 끝났다면서 전쟁 이후 1951년까지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날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노비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임상 진입 등 속도 면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핫 이슈가 됐던 개발 후보 기업으로 꼽혀온 미국의 이노비어가 실험용 코로나19 백신 전달용으로 만드는 이 손바닥 크기만한 백신 장비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7,1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개장전 거래에서 이날 15%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마감 기준으로도 확인을 해보시면 41% 가까이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합의는 또 국방부가 밝히진 않았지만 이 상당수, 엄청나게 많은 수를 사들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주목이 된 건데요. 이노비오의 백신 후보는 현재 임상 1상 단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대한 중간 결과가 이번 달 안으로 발표가 될 예정에 있고요. 당사는 또 이달 초에 코로나19 DNA 백신 국내 임상에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과 2상이 허가가 돼서 현재 한국에서도 이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노비오는 올 초 대비 주가가 363%나 오른 바가 있는데요. 과연 백신을 가장 먼저 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오늘 장중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물론 장 후반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도 결국은 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날 어쩌면 이제 연속 상승세라는 기록도 갈아치울 뻔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밤새에 또 장중 사상 최고가를 터치를 하면서 뭐 지난 넷플릭스 역사상 9일 연속 상승했던 시점이 2019년 1월 9일이었었고요. 그리고 8일 연속 상승했던 시점이 바로 2018년 1월 29일이었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면 7일 연속 상승세라는 기록을 세울 뻔했는데 물론 아쉽게도 6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6일 연속 상승도 그렇게 흔히 나오는 기록은 아니고요. 자, 넷플릭스는 사실 최근 들어서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재택근무와 자가격리 수혜를 가장 크게 본 기업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최근 우려됐던 것이 경제를 재개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넷플릭스의 구독을 끊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었었는데 JP모건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 구독자의 연간 상승률이 19%에서 20%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구독을 끊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였었겠죠. JP모건에서는 구독자들의 넷플릭스를 향한 강한 열정이 지속되고 있고 또 진성 구독자들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